오늘 주말 대규모 집회 그리고 탄핵 심판 전국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양쪽 모두 많이들 모였더군요. 네. 87년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그때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 타도라는 단일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이 집회 양상을 보면 애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처벌하라 이런 그런 주제에서 지금은 보역 갈등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놓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런 집회로서 지금 촛불은 벌써 17차례 촛불 집회가 열리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한 10차례 이상, 10차례 이상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양쪽에서 과거의 우리 정치의 모습,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 세 대결의 양상이 상당히 저는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왔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 정당과 의회가 지금 광장으로 같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정당이라든가 의회의 기능이 혼란을 질서로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기능인데 같이 혼란의 광장으로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제도권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지경까지 왔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시각 모습입니다. 왼쪽이 탄핵 촉구 집회, 촛불 집회, 본 집회가 조금 전 시작됐고요. 오른쪽은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지금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냐 이 양론이 팽팽한데 양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막바지에 다다랐던 것이 양쪽 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5시 정도까지 광화문에 나갔다가 광화문역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평소보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거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재판 진행도 있었고 또 주요 혐의자들이 많이 구속이 되고 하면서 분노했던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라앉고 있다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반대쪽에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어떤 공고한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태극기를 들고 모이시는 분들의 숫자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일부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쪽의 변호사들도 이제 법리 논쟁 같은 것을 정치 집회에서까지도 많이 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촛불 집회를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 같은 것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이제 27일 이제 최종 변론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양쪽 다 헌법재판소에 어떻게든지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 내지는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들이 작용을 한 거겠죠. 예, 양 변호사님도 직접 나갔다 오신 걸 보니까 지금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을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는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이번에 일련의 사태가 굉장히 사실 국가적으로는 불행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도 굉장히 무겁고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헌법에 대한 인식 내지는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퍼졌고요. 또 다들 분석을 하는 바와 같이 집회나 시위 양상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선진적이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모습을 띄었다라는 것에서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함축들을 열었다라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있죠. 너무나 갈등 상황이 치솟는 어떤 부분에는 정치권에서도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닌가. 정치권에서 이런 갈등 상황들을 잘 중재를 해서 오늘날의 사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미연에 막았다라면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직접 나설 일은 없었을 텐데 대통령 측은 물론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견제해야 되는 쪽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예, 장 교수님은 그 광장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대의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겠습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면 다수의 국민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이것을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과 의회라는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물론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해서 국가기구의 여러 가지 대통령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들을 질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판이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주장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광장의 정치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갈등이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선이 또 치러지고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장의 정치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치라든가 우리 국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흡수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 좀 짧게 그럼요. 지금 탄핵 심판이 막바지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부분에 대한 반론부터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압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는 반대를 하고요. 하지만 의사를 표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이를 악용한다거나 남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시민들이 나와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기회 자체를 처음으로 깨닫는 거고 저는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그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부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많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 제도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 지도에서 시민사회의 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거고 저는 사실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그런 정치적 소규모 집회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사실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히려. 그러면 좀 전 장 교수님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선 주자들 나가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또 반론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좀 전 저희 기자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주자들은 갔고 안철수 전 대표는 안 갔고 여권 보수 쪽에서는 이인재, 김문수 일부만 참석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대선과 관련한 움직임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린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겼단 말이에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졌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이 보도가 되니까 그런 목소리를 야권 대선 주자들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 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권자들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장 교수님. 87년 민주화운동과 저는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기구가 군부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민주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나섰고 정치인들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기구는 법원이라든가 특검이 지금 맹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특검을 더 다구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가 지금 식물 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본인들이 일정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리인단과 탄핵소추단에 이것을 조율하면서 심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존재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설령 지금 탄핵을 주도해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역시 다음 정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면 또 다른 이런 거리의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된다는 겁니다. 짧게 한마디 예, 반론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동력의 바탕에는 사실 촛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것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이 긍정적인 쪽에 영향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자기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뭡니까? 왜 역대 정권마다 이렇게 부패 스캔들이 나서 자기 동생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심지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방기하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헌재를 압박해서 빨리 결정을 하라 그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도 그 헌재는 헌재 나름대로 자신들의 독립적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할 일은 개헌에 착수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구조적인 뿌리를 개편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이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최종 변론에 나갈지 하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 전에 먼저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뒷부분은 실제 고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고심의 대상이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장 교수님부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요. 저는 뭐 사퇴하지 아니라고 봅니다. 사퇴에 어떤 이익이 없다. 대통령한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물론 뭐 하야를 할 수도 있겠죠. 하야를 해서 탄핵 직전에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야 다음에는 형사적인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처벌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 하야는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고 고려할 봅니다. 만한 실익이 없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실익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야를 하게 됐을 경우에 법리적으로 이제 저는 그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만 탄핵이 실제로 중단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는 특검은 끝난 상태에서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바로 또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한다는 건.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의 여론도 사실 오늘도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국가적인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일종의 타협 같은 걸 시도할 만한 그런 시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여지는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청와대와 특히 이제 여권 정치권 일각에서도 그런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도 대통령이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을 만약에 하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 인정한다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 탄핵 심판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탄핵을 당하더라도 피해자로서 모습으로 남기를 오히려 원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국회의장을 찾아갔을 때 야당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야당과 여당이 차기 정권 때 들어서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 하야는 하리라고 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사자라는 시오자 말을 꺼내는 순간 이 거대한 촛불 민심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전적인 어떤 과거의 닉슨 대통령처럼 탄핵 이후에 탄핵 직전에 사퇴하고 그 다음에 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시나리오로는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지금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은 검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고, 장 교수님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하시는 거고, 그러나 두 분 다 결론은 실제로 하진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이 그 선택은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데는 일치했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이 중단되어야 되냐 하면 지금 헌재법상으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탄핵을 심판을 기각한다, 그만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장관이나 총리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법상으로는 없죠. 근데 임명권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 국민의 뜻을 헌법재판소가 대리해서 사실은 파면을 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야 한다고 해서 그냥 탄핵 심판을 바로 없었던 일로 돌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기에 입장입니다.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저는 뭐 각하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뭐 심판 청구 이익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 자체가 역사적인 판례를 남기는 것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지금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라든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봤을 때는 대통령은 유죄가, 나는 죄를 진 게 없다, 그리고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하면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국정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지난번에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에서 합의하고 총리도 내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질서 있는 체제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갔는데 이미 그것은 이미 끝나고 탄핵이 종반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서 하야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건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대략 뭐 보름 이쪽 저쪽으로 안팎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큰 변수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쉽게 승복을 하겠느냐,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양쪽 오늘 집회를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물론 이제 뭐 증인 같은 것들을 대리인단이 시청했던 부분을 안 받아들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무리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다 거의 다 저는 수용했다고 보거든요. 좀 최종 변론 날짜도 한번 연결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출석 여부 이런 것도 아직까지 답변도 안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준비 서면을 종합 서면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용인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네. 헌법재판소 재판정 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언행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소한의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막기 위한 거고 어떻게든 우리는 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에 다 수용을 해서 들어봤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양심과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심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이 나든 당연히 어느 쪽도 다 그걸 수용하는 게 맞죠. 교수님. 신속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재판이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공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박한철 소장이 사임을 했고 그리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사임하면 7명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빨리 3월 13일 이전에 이것을 종결하겠다,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오히려 대리인단 측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로 말하면 이제 무기대등의 원칙이 사실 어긋나고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수많은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든가 수많은 팩트가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정치적인 탄핵을 해온 것을 헌재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유심증주의로 인해서 대충 이것을 판단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탄핵이 사실은 저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오히려 형사재판이라든가 이런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한 탄핵소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서 헌재로 온 상황에서 가장 다급하고 가장 좀 난처한 것이 저는 헌재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이것이 기각이든 인용이 되든 상당히 후폭풍이 있는 것은 상당히 지금 여러 정황상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국론이 결집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리인단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추인단 나름대로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과연 이것을 3월 10일 이전에 이것을 결정을 할 것인가? 그 자체도 저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있는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제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우선 양 변호사님이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탄핵 기각으로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면 승복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양심과 법조인의 양심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상당성에 맞춰서 그 사회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법조인의 양심이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존중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을 해야겠죠. 네. 자, 장 교수님은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탄핵이 그런데 인용됐다. 그러면 승복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기구가 내린 판단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작금의 정치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헌재를 압박하고 무조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이것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국민들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 수가 얼마나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승복의 문화가 상당히 지금 얕은 것이 우리의 정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에 보면 이제 극한 투쟁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저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중요한 것이 탄핵 직후에 대선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과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과거의 어느 대선보다도 위험성 있는 그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정치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많다.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과 태극기랑 같이 했기 때문에 대선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신사협정을 해서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회와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먹었을까를 정하시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지금 변론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과연 이 헌법재판의 재판관들이 얼마만큼이나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실 정치권의 영향이란 말이 조금 무색할 정도로 그분들은 독립해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런 우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구 거기서 또 절차를 이렇게 하도록 사실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놨고 거기에 지금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도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어쨌건 공통적인 입장이시고 두 분도 개인적으로 승복하시겠다는 입장이고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건 그 뒤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민심 또 대선 전국이 장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짧게 말씀하셨고 양 변호사님은 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저는 대리인단들이 최근에 보여줬던 행동들의 어떤 이면에는 참 좀 뭐 불리하게 돌아가기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인 모습들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쉽게 승복들을 안 할 것 같고, 그러나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군관의 하나의 또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지금 이제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대권이 됐든 아니면 정치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가신 분들이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품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몇 달째 거의 멈춰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다 배제하고 만약에 그분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그냥 이쪽만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또 한 번 또 나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저는 대선 과정에서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요. 짧게 단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제일 궁금하신 것은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일 텐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정보들 또는 흐름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서 어느 쪽이 어느 쪽 몇 퍼센트 정도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하시는지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예측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할까요? 뭐 그 상당히 어려운 가장 난해한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것은 지금 뭐 어차피 지금 팩트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기보다도 자유심증주의적인 그런 법관들의 양식과 판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인용 쪽에 만장일치 정도로 봅니다. 그럴 재판 가능성이 과정을 높다고. 지켜본 결과.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판단하십니다. 개인적인 소식 생각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오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탄핵 정국에 대한 장성호 교수님, 양준열 변호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